다 아는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안에 아직도 표현하기 참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대주의적인 근성이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언어에 관한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이건 솔직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원에서 제가 2년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20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국어 선생님과 문학 선생님으로 가르쳤는데 그런 걸 늘 느낍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말 놔두고 예를 다 아는 얘기지만 밥집 그러면 뭐 촌스러워 보이고 그걸 좀 식당 그러면 좀 나아 보이고 레스토랑 그러면 또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게 그런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우리 느낌이 그렇게 든다는 같은 건데 한글로 표현하면 더 촌스럽고 영어나 한자어로 써야 더 고급스럽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 그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뭐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대부분 다 우리 순수한 말보다 한자보다 영어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 그런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단어라고 그죠?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그럴 때 좋은 이미지인데 그 인간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듯이 한자보다 우리말이 좋은 이미지도 있네. 좋은 느낌을 주는 말도 있네. 찾아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주제는 영어 교육 열풍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광풍이에요. 광풍이요. 사실 제목을 제가 부제목을 제가 서울시의회에 있는데 정말 모국어인 국어 예산에는 달랑 6억이었어요. 2011년 기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영어는 한두 배가 아니라 160배를 넘는 기가 막힌 거죠. 이 정도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친 교육이고 미친 나라고 또 이제 모국어인 우리말 대신에 이렇게 외국어인 영어에다가 이렇게 더 많이 엄청나게 한 10배 정도가 아니라 영어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이 얼빠진 민족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이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후에 우리 교수님이 더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한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하니까 지금 초중고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학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게 엄연히 우리말 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학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이거를 자랑으로 얘기하는가. 그게 그 수치인지도 모르고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 이 정도로 이제 그런 대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초중고로 지금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이대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치원의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받는 영어 학원은요 1년에 학비가요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막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겠지만 정식 유치원도 아니에요. 정식 유치원이 학원이 이렇게 유치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거 저희가 감사를 시켜서 6쪽에 보는 것처럼 감사 결과가 좀 일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 요거만 따로 모아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서 좀 심각성을 언론에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부터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립초 보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초등학교로 이어지죠, 그죠? 초등학교로 이어지는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쪽에 보면 대부분 사립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유치원은 엄격히 따지면 영어를 수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영어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과 후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어 교사를 데려와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영어 교육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영어 시간만 가르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사립초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어 시간 외에 이 어린아이들, 거기 보세요. 리라초나 성동초에서 1, 2, 3학, 1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한테 수학 시간에 또는 과학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랬더니 유원초가 이거를 따라하는 이런,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영어로 수업하면 좋은 줄 알고, 이게 그대로 중학교로 와서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국제중으로 오면요, 영어 몰입교육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어와 국사 시간 빼놓고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지금 국제중이요. 그래서 사립초와 국제중이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지금 병폐를, 저는 지금 국제중을 우리 교육의 그 암적인 존재다. 암 중에서도 아주 말기암에 해당되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걸고 이 국제중 폐지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다른 굉장히 많은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많지만, 또 이 한글 입장에서 볼 때 영어 몰입 교육의 피해, 이게 국제중이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제중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류층이라고 그럴까요? 부유층들이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요. 이분들을 제가 조금 일부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도 아닌데 자기들의 신분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성골진골이냐, 우리 자제들,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 특별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아까 일반의 서민들의 자녀와 우리 애를 같이 다니게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좀 만들어달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사립유치원.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사립초등학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립초에서 국제중으로 가죠. 근데 국제중이 전국에 4개고 서울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국제중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세계화 열풍, 아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세계화 열풍 때문에 조기 유학 열풍이 한때 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류층, 부유층, 상류층, 특권층이라는 말은 제가 써도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한번 제가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을 썼더니 무슨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지도층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은 못 씁니다. 당연히 안 써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이제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딸려보냈죠. 그게 이제 기러기 가족 열풍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다시 국내로 눈을 돌린 거예요. 국내 와서 이 정도 어쨌든 조기 유학 비용으로 국내에서 한번 영어 몰입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국제중입니다. 그래서 국제중은 단순한 제가 지금 국제중과 관련된 보도자료만 벌써 한 15번째 지금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17일날 교육청이 발표를 한다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다시피 국제중 비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의 최고의 부유층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당시 공정택 교육감이 만들어진 합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중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70%가 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족학교, 특권학교 만들 게 뻔한데 이걸 왜 만드냐 그랬더니 그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배자, 일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학교들이 그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교육당국이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실상 교육당국하고 이 사학재단이 짜고친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고스톱, 요새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설립만을 위한 사배자 전용 카드였죠. 20%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장학금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늬만, 그러니까 설립용.
그래 놓고, 그래서 진정성이 없었으니까 사회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왔지만, 왕따나 차별이나 무시당해서 결국은 나가고요. 또는 등록금을 징수하는 바람에 한 번 또 감사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분명히 그 서류에 국제중은 국고 지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3개월 후에 우리 교육청이 당시 교과부였어요. 2009년이니까요. 교과부에 국제중에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교육부는 교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정 지원을 또 허락해요. 그래서 사학재단이 20%를 아까 무슨 수가 써도 20%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발전기금을 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민의 혈세인 국고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비리라면서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중에 당시에 이명박 정부와 홍정택 교육감과 일부 우리 부유층들이 목을 맬 정도로 그랬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좀 보니까 정말로 이쪽에서 보다시피 이쪽 쪽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영어 예산이 수학이나 과학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고 큰 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직히 일부 사립초에서 과연 이 영어 교육이 효과가 있겠느냐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시간까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쭉 보시다시피 주로 10쪽부터는 저기를 좀 방과후 학교도 훨씬 영어 강좌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요. 그거에 관한 언론들의 기사를 조금 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하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선행학습 금지,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해서 사곡세라는 게 생겼어요. 시민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래서 사곡세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선행학습, 선행교육 쪽에 초점을 맞춘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선행학습이나 선행교육을 그나마 잡아낼 수 있는데, 이 영어는 참 쉽지 않은데, 영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사곡세 송인수 대표나 많은 분들한테 영어도 좀 문제를 좀 삼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 단체가 좀 사곡세하고 같이, 사곡세가 초점을 맞춘 게 지금 수학 교육이거든요. 수학 선행학습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고, 국회에서 지금 선행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지금 공교육 특별 정상화 방안해가지고 또 법을 강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수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영어를 좀 포함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와서요. 이제 22쪽부터인데요. 보시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국어교사 수와 영어교사 선생님 수는 비슷해요. 정교사 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내각을 조금 더 보면 영어 교육 종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계약직 23쪽에서 보다시피 영어유아 전문 강사가 또 있고요. 인턴 교사라는 게 있어요. 원어민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영어, 우리 모국어인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영어 교사 훨씬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수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방과후
수업 활동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연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숫자나 영어 선생님 숫자나 그 다음에 수업 시수 이런 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예산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색한 문제 안에서 우리 교육당국이 영어 선생님에 대한 연수나 이런 예산 편중은 아주 정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심하다. 이거를 쭉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쭉 제가 드린 지금 자료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연수실 때 다 마찬가지. 30쪽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예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인 국어 예산이 제가 이거 어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이게 영어 담당 장학생한테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우리 국어 예산이 6억이 아니고 혹시 60억 아닐까? 또 아니면 영어 예산 이게 982억이 아니라 98억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에 제일 극심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저희 서울시의회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2011년 때 예산 심의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과목별로 제일 많은 예산이 영어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예산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영어 예산을 삭감을 저희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또 그래서 저희 교육위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그 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사가 왜냐면요, 중학교 이제 1년밥 정도 들어와서 많이 배치를 했는데, 그 원어민 교사가 오면요, 그분의 보수뿐만 아니라 뭐까지 책임져 주냐면요, 우리가 사택, 집까지 마련해 주고요, 아예 그분의 생활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원어민 한 사람한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비용을 하는데 비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참 못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우리 영어 교사 따로 있고 원어민 교사 따로 있을 필요, 2중 3중으로 있을 필요가 없겠다. 거기에 또 영어 인턴 교사인데 정말 2중 3중에 필요 없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에서 굉장히 사실 몰매를 맞았음에도 삭감을 했는데 일부는 또 예결이 넘어가서 좀 일부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많이 없어져 지금 없애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아직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지금 남겨는 놨는데 서서히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지금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서울시의회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 세계인들은 웃음거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2 언어로서 영어가 아니에요. 그게 ESL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일 수밖에 없는데 EFL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영어를 잘하도록 어떻게 보면 영어를 강요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또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지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정작 영어를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새마을 공부 또 심지어 농업 직원을 채용하는데 뭐 토익, 토플 시험 점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농협에서 직원을 뽑는데 농민들하고 상대할 사람들인데 이분이 과연 무슨 영어 성적이 왜 필요한가? 이분이 무슨 농민들하고 영어할 일이 왜 있나?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영어를 잘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필리핀이 아니잖아요. 인도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우리만 있는데. 그래서 특수계층한테, 영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들 사람에게 정말 동시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일본이 그렇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노벨상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교육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딱 그렇게 구별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 가면 새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없는 공부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또 이거 해야지, 영어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수학이나 과학에서나 문학에서 인재가 안 나오는 게 영어 조금, 국어 좀 다 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좀 집중을 하면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 하는 시간에 수학에다 정말 몰입을 하면 그 아이가 또는 과학에다가 몰입을 하면 또 문학에다 몰입을 하면 훨씬 더 대단한 인재가 나올 텐데 영어 교육 배우느냐고 허비할 수 있고 그 무역하는 사람이 자기 무역만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영어 잘하는 통역사를 쓰면 되는 거지 모든 국민을 영어화하도록 영어를 잘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정책은 전환돼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국회나 또 교육당국이 이제 서슬퍼런 시집살이에 숨 한 번 크게 못 쉬었죠.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쨍하고 해뜰 날 오나 했는데 난데없이 몇십 년 들어와 안방 차지.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 달려드니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두더지 신세. 하늘이 무심치 않아 벼락 맞고 내쫓니 이제 정말 내 세상인가 보다 했는데 한시 외시의 자식들 틈만 나면 물어뜯고 아까 회장님이 그 채말리가 600년 전에만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정말로 그 채말리 후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호랑이 죽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더니 물 건너온 양씨처녀 가정 교태로 지아비를 유혹하니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실은 툭툭 털고 안방에서 두 다리 쭉 뻗어거나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그러나 무엇보다 속상한 건 쪽배 반쪽이 된 이내 신세. 과연 언제쯤 해 닮은 보름달 되어 결의의 가슴